안녕하십니까. EBS 나를 위한 매일 수업 여기에 살고 싶다를 진행하게 된 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여기에 살고 싶다는 대한민국 각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살고 싶은 곳을 찾아 떠나는 지역탐구 시리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제가 전국을 답사하면서 발견한 보물 같은 장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서남부 지역, 경기도 서부에 속하는 시흥시, 그 중에서도 시흥시의 중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지도를 보시면은 크게 두 곳의 빈 땅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논밭이 잘 조성된 지역을 호조벌이라고 합니다. 이 호조벌은 조선시대 때 육조 중에 하나였던 호조가 개척했다 그래서 호조벌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왼쪽 지역에 좀 더 검은 흙이 드러난 지역은 예전에 소래염전이라 부르던 염전입니다. 현재 시흥시에서는 이 지역을 이대로 염전 상태로 공원으로 개발해서 시흥 갯골 생태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조벌과 시흥 갯골 생태공원이 시흥시 북부와 시흥시 남부를 가르고 있죠. 이 3단계의 구조가 시흥시의 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명을 보면 지명은 이동을 합니다. 움직여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흥이라는 지명이 착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지명입니다. 현재 서울시 금천구청역에는 시흥 1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시흥시는 여기인데 여기도 시흥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도. 그리고 서울 쪽의 시흥이 원래 시흥입니다. 정조 때 여기를 시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처음으로 흥한다. 여기서부터 흥한다는 뜻인 거죠. 좋은 뜻인 거죠. 그 본인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묻혀있는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 안양으로 가는 시흥, 안양, 의왕, 수원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중에 시흥이라는 지역을 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흥은 점점 사방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시기에는 지금의 시흥까지도 포함하는 거대한 시흥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시흥군은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광명시라든지 관악구, 금천구, 그리고 안양시, 의왕시 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중에 시흥이라는 이름이 정조가 붙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뜻도 좋아서 이 시흥군이라는 게 없어지지만 시흥이라는 이름을 좀 남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쪽 땅에다가 그 시흥시라는 이름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르신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천구청역이 옛날에 시흥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흥역에 가보면 1호선 시흥역에 가보면 여기는 시흥시의 시흥이 아니니까 시흥시 가실 분들은 여기서 버스 타시고 어떻게 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판이 붙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흥역이 금천구청역으로 바뀌었죠. 원래 시흥이 이름 뺏긴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흥으로부터 이름을 뺏어온 원래 시흥으로부터 이름을 뺏어온 시흥시는 어떤 상황인가? 편의적으로 시흥을 셋으로 쪼개보겠습니다. 북쪽의 도회지가 많은 1번 지역,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호조벌과 옛날 소래염전이 있는 2번 지역, 그리고 아래쪽 3번으로 나누겠습니다. 현재 시흥시청은 2번과 3번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우선 이 1번 지역은 사실상 부천의 영역입니다. 시흥시를 만들지 않고 이쪽을 묶어가지고 부천으로 묶어서도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한편 이 3번 지역, 시흥시청이 있는 쪽은 사실 안산권입니다. 이쪽에 서안산이라고 있고 현재 공업지역, 반월공업단지라 부르는 이쪽 지역은 예전에는 군자염전이라는 염전이 있었습니다. 그 염전을 메꿔서 공단을 만든 게 반월공단이고 이 반월공단을 둘로 쪼개서 왼쪽은 시흥시, 오른쪽은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이 지역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시흥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시흥시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1번 지역 부천 생활권과 3번 안산 생활권이 이 중간의 빈 땅으로 인해서 쪼개져 있는 겁니다. 이게 시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민. 게다가 이 호조벌 지역은 시흥시가 자랑하는 역사유산이거든요.
1721년에 호조가 이 지역을 개척해서 논을 만들었고, 이것은 한국에서 지난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간척사업의 중요한 사례로서 기념할 만한 곳이라 시흥시는 이쪽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한편 이 서쪽의 소래염전 지역도 마찬가지로 개발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원래 염전 지역을 개발한다는 게 택지로 조성한다는 게 지반이 연약해서 쉽지도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시흥의 북쪽과 남쪽이 워낙 빼곡하게 주택과 공장이 들어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전체를 빈 땅으로 남겨두는 또는 공원으로 남겨둠으로써 시흥시에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게 정책이다 보니까 그 결과 북쪽과 남쪽이 쪼개져 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마 당분간 이 1721년 때부터의 경과는 한동안 이대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장기적으로 스테이를 한다고 할 때 그럴 때 뜻밖의 서울에서 멀지 않은, 서울에서 지하철로 한 20-30분 거리에 텅 빈 공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쪽에 어떤 뷰가 남아있길래 제가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공간이라고 부르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호조벌과 소래염전에서 시흥시의 도시지역을 바라본 풍경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마치 구름이 낀 것처럼 넓게 펼쳐져 있어요. 이게 저는 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 호조벌 답사 갔을 때 저 멀리 보이는 하얀 거를 보고 정말 저 어디 구름이 껴있구나 싶었었는데 마치 구름처럼 아파트가 펼쳐져 있는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사진이 다 표현이 안 되는데 사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의 모습이란 거를 단독주택하고 논밭이 있는 게 아름다운 거고, 아파트가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뭔가 아름답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파트 키드로서 이런 풍경을 보면서 어떤 차원에서의 미적 감각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극적으로 보존되는 농지와 아파트 단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서울과 경기도권에서는 이곳 시흥 중부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독특한 풍경을 보이고 있다. 이런 풍경을 잘 살리면은 여러분들이 문화활동을 하시거나 전원주택을 지을 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쪽의 매력 중에 하나는 서울에서 멀지 않다는 것이죠. 서울 및 대도시에서 멀지 않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이 논 지역이 호조벌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조벌은 이쪽 신현동 행정복지센터라는 곳과 관곡지, 그리고 이쪽에 시흥 매화산업단지 요 즈음에다가 제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바닷물이 원래 들어오던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갯벌을 논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이네요. 한국의 간척 유적이라고 하면 강화도가 대표적인데, 원래 강화도가 여러 개 섬이었던 거를 고려가 몽골을 피해서 천도에 오면서 하나의 섬으로 엮어서 지금과 같이 고구마 모양의 강화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와 마찬가지의 간척 작업을 인천 시흥 쪽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래된 지역이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시되는 한국의 토목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펼쳐져 있는 작은 마을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어촌이었던 겁니다. 300년 전에 어촌이 지금은 농촌마을이 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가보면 낯선 느낌을 받아요. 여기가 한때는 배가 다니고 사람들이 소금하고 캐고 하던 어촌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적한 농촌마을로 바뀌어서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바다로 바뀐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라는, 여기는 바다가 뽕나무밭으로 바뀐 겁니다만, 그리고 이쪽은 당분간 시흥시가 개발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서해선 열차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기 가까운 위치, 인천도 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앞에 논밭이 펼쳐져 있는 전원적인 풍경을 찾으실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호조벌 왼쪽 이 지역은 예전에 소래염전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원래 만들던 소금은 바다를 막아가지고 소금을 갈아가면서 태양에 바닷물을 졸여가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바닷물을 굽는 방식이었어요. 자염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 정근대의 한반도의 소금 방식이었고, 지금 이 소래염전이라든지 위쪽에 있는 주안염전, 남동염전, 군자염전처럼 대규모 염전 밭을 만드는 방식은 구한말에서 식민지 시대 초기에 타이완에서 가져온 방식입니다. 그때부터 한반도 사람들은 소금 부족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죠.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던 염전밭 중에 하나가 이 소래염전이었는데, 예전에는 워낙에 공기가 좋아서
결핵 환자들이 요양하는 요양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공기 맑고 물 맑은 곳. 그 공기 맑고 물 맑던 시절의 인천 시흥 풍경을 남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래염전의 마지막 흔적인 거죠. 이쪽은 현재 사진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소금을 걷어낸 다음에 그걸 보관하는 소금 창고입니다. 이 소금 창고가 예전에는 인천 시흥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훨씬 많았는데 그 뒤에 개발 압력이 불어오면서 불행한 이유로 대부분 불에 타버리고 딱 2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재 취급을 받고 있죠. 여기는 주말에 가면은 골프장도 있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붐빕니다. 가급적이면은 월차 내시고 평일 낮이나 오후에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예전에 소래염전이 있을 때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염부라고 합니다. 그 염부분들이 머물던 숙소입니다. 소래염전 주변을 답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네요. 가서 주민분에 여쭤보니까 맞다고, 옛날 염부들이 살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쪽은 염전이었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특히 이 염부들 중에 마을회관 기능을 했던 건물인데 이 건물을 문화센터로 쓰거나 게스트하우스 쓰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현지 분들하고 같이 움직였었는데 그분들도 한번 요거는 잘 교섭을 해가지고 이쪽을 거점으로 해서 이 지역을 중에 펜션촌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한번 움직여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흥시 중부에 자리하고 있는 호조벌 그리고 소래염전, 옛 소래염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은 예전에 바다였다가 육지가 된 곳이고 현재도 대규모 개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해선 열차나 고속도로를 따라서 주변의 대도시로 움직이기도 편하면서 동시에 바로 앞에 논밭이 펼쳐져 있는 한적한 풍경을 느끼실 수 있는 수도권에서 숨어있는 보석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이 서울 경기권 답사안 중에는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라도 구경 가셔도 좋고 한 달 살기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마음이 들키시면은 이런 시흥의 남부 지역쯤에 경계 지역에 작은 집을 지어 사셔도 좋지 않겠는가. 저는 한번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